한국의 400만 노인들이 은퇴 후 극심한 경제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전 오늘도 통장의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가며 병원에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 씀씀이가 줄어들까 했는데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고 이러다 파산할까봐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돈 걱정을 해가며 살아야 하는지. IMF 때도 견뎌왔는데 지금은 그 IMF 시절보다 더 극심한 노후 빈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더군요. 전 올해 80인데 아내와 함께 둘이 생활하기도 빠듯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60여만 원과 노령연금 20여만 원을 받는데 그걸로는 두 사람이 약값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일자리를 찾아 근근히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80 먹은 이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나라 중 1위라고 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형편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400만 노인들이 지금 은퇴 후 극심한 경제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오늘도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낮에 병원에 다녀와서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 번. 숫자가 바뀔 리 없는데 자꾸 들여다봅니다. 어떤 돈이 빠져나갔는지, 또 혹시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건 없는지 싶어서 말이죠. 오늘도 이달 생활비를 3번이나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에 병원비에 약값까지. 아내와 저 두 사람 약값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전 올해 80입니다. 국민연금 60여만 원과 기초연금 20여만 원을 합쳐 80여만 원 겨우 받아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걸로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못 삽니다. 아무리 아껴도 그 돈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일을 합니다. 80살 노인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경비 일도 알아봤고 주차 관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찾아 나섭니다. 못 찾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요. 은퇴하고 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 안 하면 교통비라도 아끼고 또 돌아다니지 않으면 밥값이라도 줄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금만으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병원 갈 일이 더 잦아집니다. 아내도 여기저기 몸이 안 좋습니다. 겨울엔 난방을 틀어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찬 데서 못 버팁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지요. 콩나물이나 두부 한 모도 예전보다 비쌉니다. 이러다 파산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파산이라는 게 꼭 거창한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통장이 바닥나는 것도 파산이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IMF 땐 버텼습니다. 이를 악착같이 물고 버텼죠. 그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IMF 시절보다 더 극심한 경제 한파를 느낍니다.
IMF 때는 나라 전체가 위기라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맸지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우린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노후 빈곤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질 않더군요. 하루하루 몸은 더 나빠지고 연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렵기만 하고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한국의 노인 10명 중 4명이 이런 처지라고 합니다. 400만 명 가까이 이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나라 중 꼴찌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노인 문제만큼은 세계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저만의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냈으니까 노후에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게 1988년입니다. 전 그때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죠. 군인으로 살았던 시절엔 국민연금이 없었고 제대 후 일용직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빠진 기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받는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통계를 봤더니 지금 연금 받는 어르신들 평균이 월 6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합쳐도 80여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둘이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80여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만 15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전기, 가스, 수도, 핸드폰 요금을 합치면 또 15만 원. 아내 병원비와 제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45만 원입니다. 남은 35만 원으로 두 사람이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혹시 경조사라도 생기면 그달은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80살 노인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요?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입니다. 아내가 굶으면 안 되니까요. 국민연금만으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한 달 살아갈 생활비 계산이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 2021년부터 24년까지 3년 사이에 물가가 약 12%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초연금은 겨우 5% 남짓 올랐더군요. 물가는 2배 넘게 올랐는데 연금은 절반도 안 오른 겁니다. 처음에 저는 내가 잘못 쓴 건가 싶었습니다. 어디에 낭비가 되고 있는 건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낭비는 없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지요. 두 사람이 외식도 않고 술도 안 먹고 취미 생활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병원 가는 게 하루의 전부인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데
나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몇 년 사이에 1,000원이 올랐더군요. 냉동 만두도 두부 한 모도 모두 올랐습니다. 삼겹살은 이제 명절에나 먹는 고기가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보다 뭔가를 손에 들었다 다시 내려놓을 때 그 순간이 제일 서럽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은 더 무섭습니다. 다행히 이제 날이 좀 풀려 봄 기운이 들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노인네들은 난방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난방을 들면 가스비가 올라가 참아야 합니다. 아내와 전 방에서도 두꺼운 내복과 잠바를 입고 삽니다. 강추위가 몰아칠 땐 정말 이 겨울이 내 생의 마지막이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더군요. 오히려 지출은 늘어납니다. 늙을수록 병원비 지출이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병원비입니다. 게다가 물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살아도 물가 오름의 속도는 연금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100세 노인이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65세에 은퇴하면 평균 2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살면 35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금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80입니다. 10년을 더 산다면 그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도 이렇게 빠듯한데 10년 후에 몸은 더 안 좋아질 테고 약은 더 많이 먹어야 할 테고 일자리는 더더욱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통장이 비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자식한테 가야 할까요? 만약 갈 자식마저 없다면 이 질문이 아주 무섭고 끔찍합니다. 날 받아줄 자식이라도 있다면 다행인데 날 받아줄 자식이 없다면 정말 암담하지요. 벼랑 끝에 선 기분일 것입니다. 분명.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질문에 항상 말문이 막힙니다. 100세 시대는 준비된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100년은 아주 긴 고통일 뿐입니다. 전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OECD 통계를 보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8개 나라 중 1위라고 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죠. 숫자로는 350만에서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숫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입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처럼 매달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거리에 나와 울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와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통장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짐이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끙끙댔습니다. 노년에 제2의 IMF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예전의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IMF 때는 나라가 위기라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고 온 나라가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함께 극복하자고 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0만 노인들의 경제 한판은 뉴스에 잠깐 나오다 금방 사라집니다. 400만 명이 조용히 얼어 죽어가는데도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제일 서럽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이 추위는 준비되지 않은 노년을 강타하는 강력한 추위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들 비슷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윤 씨는 저보다 7살 아래인데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삽니다. 기초연금 30여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짐이 되기 싫어서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연락을 못 한다는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가 아파도 치과를 못 갑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여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감히 가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지요. 나이가 들면 치아가 무너지는데 이 치아는 거의 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고 밥 대신 죽을 끓여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 씨는 올해 77인데 반지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아서 월세 35만 원을 내면 남는 게 10만 원입니다. 한 달을 1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버티고 있더군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랑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줘서 그나마 겨우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 병원이 가깝다며 시골로 내려가지 않더군요. 몸이 아플 땐 혼자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가까운 병원을 곧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노인들한테 얼마나 큰 건지 저도 압니다. 병원 가까운 데 산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경북 안동에 사는 장 씨는 올해 81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무릎을 다쳐 이젠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22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55만 원, 버스도 줄어서 병원 갈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무섭고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 노인네가 혼자 외딴 곳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쓰라린 추위라는 걸 전 압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이 씨는 올해 68입니다. 62에 퇴직을 하고 식당을 했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62에서 64까지 그 3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노인도 아니고 일도 없고 연금도 아직 나오질 않으니 그분은 그 기간을 시스템의 구멍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회의 안전망은 그 자연스러운 나이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 구멍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마치 맨홀 같은 그 구멍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힘이 없으면 그 구멍에서 혼자 기어나오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한판은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초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더군요. 노인 넷 중 하나는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파산하는 노인들의 가장 큰 이유가 병원비라더군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이 없어서 큰 병이 나면 집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부모가 병원비 때문에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하류 노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서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7, 80대 노인들이 알바를 하는 게 이젠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몸도 따라주질 않고 실제 찾아가 봤더니 받아주질 않더군요. 편의점 알바가 젊은 사람도 남아 도는데 저 같은 힘없는 노인을 써줄 리가 없지요. 영국은 2022년과 23년에 에너지 값이 폭등했는데요. 겨울 난방비를 못 내는 노인네들이 너무 많아서 영국 정부가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잘 산다는 영국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노인들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겨울에 가스비 때문에 난방을 아끼고 있으니까요. 방 안에서 내복에 잠발 입고 버티는 게 나라가 달라도 이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겨울은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사는 나라는 달라도 늙는 걱정은 똑같습니다. 이건 누군가 잘못 산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아직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겁니다. 그 풀리지 않은 문제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식들에겐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요.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바쁘게 살지요. 저도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집세가 얼마인지, 얘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뉴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있다고만 합니다.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내니 너희들 잘하고 있으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항상 허리가 아프고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 계단 내려오기가 힘들고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아들 녀석 마음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익산의 윤 씨도 딸에겐 연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잘 있다고 하셔도 한 번 더 여쭤봐 주세요. 진짜로 괜찮으신 건지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감추고 감추니까요. 먼저 물어봐 주세요. 괜찮다고 해도 진짜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아플 때 치료를 미루지 않고 싶습니다. 병원 앞에서 이거 꼭 지금 치료받아야 하나 망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돈 때문에 하는 전화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싶습니다. 아내랑 둘이 마트에서 먹고 싶은 거 한 번쯤은 망설임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소원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나이에 이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저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버거워질까요? 통장이 바닥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질문이 먼저 옵니다. 400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아침에 조용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늘의 사연을 보냅니다.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괜찮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 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이 자리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버티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늘도 버텨봅니다. IMF 때보다 더 극심한 이 혹독한 노년의 경제 한파를 꼭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새 힘을 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